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도내 기초단체장이 기소의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8곳을 재지정했습니다. 전북도는 병원에 대한 현장 평가와 응급실 진료 실적 등을 평가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정읍 지역 백제 문화유산 개발을 위한 정책안도 제시됐습니다. 오현숙 전북도 의원이 김관현 도지사의 인사정책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밝힐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부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송 전 지사의 비서실장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요. 지방선거 관련 사범의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선거법 위반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경찰청은 24일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오모 씨와 비서실장 A 씨 등 3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현직이던 송 전 지사를 위해 권리당원 만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천여 장이 발견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를 압수수색해 민주당 입당원서 천여 장과 만여 명 규모의 당원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송 전 지사 부인 오모 씨와 비서실장 A 씨가 민주당 당원 모집과 권리당원 명부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과정에 송 전 지사가 지시를 내리거나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도는 응급의료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역 응급의료센터 8곳을 재지정했습니다. 대상 기관은 예수병원과 정읍아산병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과 익산병원입니다. 전북도는 이들 병원에 대해 시설과 인력, 장비에 대한 현장 평가와 응급실 진료 실적 등을 평가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활성화부터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라시대 대문호이자 정치가인 고운 채치원의 위패를 모신 정읍 무성서원. 3년 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기반시설 보강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을 찾는 방문객은 한 해 2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선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등재 기념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유무형 인프라 보강이 필요합니다. 문화재를 한데 모아 보존할 수 있는 태인면의 역사 문화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 또 백제시대 지방 행정을 다스렸던 중방성인 고사부리성 등 지역 내 백제문화유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백제 문화권을 가진 지자체와 MOU를 통한 다양한 정보 교육, 협력 체계를 갖추고 관광 교육 벨트화의 기틀을 다진다면 정읍시가 안내도 되는 TV 수신료를 내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도형 의원은 지난달 정읍시 전체 부서를 살펴본 결과 TV 60여 대가 안내도 될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실제 있지도 않은 TV까지 수신료를 내는 곳이 있었다며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TV 수신료 한 대에 2,500원에 불과하지만 1년이면 3만 원이고 63대면 연간 189만 원입니다. 지난 수년간 안 냈어도 될 TV 수신료는 얼마일지, 또 앞으로도 시의회에선 농촌 주민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실 인사 논란을 빚고 있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인사정책의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현숙 전북도 의원은 24일 열린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가 민선 8기 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진행한 인사가 정실 인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어 발탁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정읍 동학시정감시단이 24일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위반한 혐의로 신민 임실 군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정읍 동학시정감시단은 고발장에서 임실군이 운암면 운종리의 한 도로와 교량을 조성하며 정읍시와 협의하지 않고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읍 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면서 개발에 대해서 서로 미리 협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임실 군수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읍시와 협약을 하지도 않고 승인도 받지 않고 지금 그 운종교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서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또 해당 사업 관련 공무원들이 허위 사실을 제공해 업무를 방해하고 직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함께 고발했습니다. 완주 순천고속도로 상행선 관촌 2터널에서 차량 8대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시 40분쯤 관촌 2터널 안에서 K3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운전자 A씨가 앞서가던 소렌토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운전자 B씨가 앞선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들을 들이받으며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5명이 가슴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1시간가량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새벽 2시 50분쯤 위도에서 호흡이 불안정한 70대 주민 A씨를 연안 구조정을 이용해 격포항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위도 보건지소 보건의로부터 A씨가 부정맥 관련 약을 먹고 있어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119에 인계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14분쯤에는 격포항 부두의 선체 일부가 얹혀 기울어진 선박을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했습니다. 해경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선박에 있던 유류를 옮기고 해상 유류 오염 사고 방제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지역의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 친정엄마 맺기 사업을 통해 전통 음식을 만들고 문화 탐방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친정엄마 멘토와 결혼 이민자 멘티 30여 명은 24일 남원 평생학습관 조리실에서 한국 전통 음식인 오곡밥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이어 뱀사골 탐방로와 산내면에 위치한 실상사를 방문하는 등 한국 전통문화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또 따뜻한 밥상을 또 통해서 가정에 화목하고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통문화 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갖은 의혹과 논란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을 둘러싼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축소, 원전 확대 기조와 맞물리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번 논란을 두고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분화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복마전 문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사업 추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사실은 이미 저와 군산시 등이 경고했던 내용이라면서 무리하게 사업 인허가를 내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업체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박 의원은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의 사업권이 전북대 A 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의 매각이 추진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A 교수와 친형인 B 씨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만든 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약 720억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어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중국계 자본에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자료도 추가로 배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군 강천산 군립공원 내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강천산 관리사무소는 8km에 이르는 강천산 계곡 가운데 병풍폭포부터 구장군 폭포 구간은 단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천산 단풍은 이번 주말 산 전체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천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말에 5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강천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